네, 안녕하세요. 네, 2주 동안 이제 함께 경영조직론 할 이혜선 노사라고 합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어색하게 이렇게 맨날 인사를 하는데, 자, 일단은 오늘 첫 시간이니까요, 저를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으니까 조금 처음 뵙는다라는 전제하에서 몇 가지 조금 설명드리고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강의 계획서 보시면서 조금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저희가 지금 1순환입니다. 기본 이론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2기, 3기로 갈수록 기본 이론을 충분히 설명할 기회가 이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1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기를 안 들었다는 가정하에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사전에 지금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나 다 아는데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해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조금만 참아주시면 좋겠어요. 이제 기본 이론에 대한 설명은 2기 때부터는 점차 없어지기 때문에 다 안다라는 가정 하에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점차 조금 앞으로는 이런 기회가 없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마지막 정리라는 생각으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이번에 1순환 때 사용하는 교재는 저희 수험서 한 권입니다. 작년판에 비해서 수험서가 일단은 많이 좀 줄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부담은 좀 없으실 거예요. 대신 작년판으로 공부를 하셨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이제 제 책으로 공부를 하셨던 분들은 순서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 전 책으로 보면 안 되나요? 저는 그 책이 익숙한데요라고 하신다면 뭐 그 책으로 보셔도 크게 문제는 뭐 없으실 거지만 수업 듣기는 조금 힘드실 겁니다. 페이지가 다 다르고 순서가 아예 그냥 다르게 나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 왔다 갔다 하느라고 고생스러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감안해 주시고 책은 결정을 좀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서브노트가 같이 나가요. 서브노트를 혹시 구매하실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들고 다니면서 조금 암기용으로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되나요? 수험서는 기본서처럼 두면서 계속 읽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서브노트는 들고 다니면서 암기용으로 이제 처리를 하시는데 수험서의 내용이나 아니면은 뭐 다른 자료나 아니면 뭐 기본서의 내용 등등을 본인의 서브노트에 하나로 정리를 해서 그 하나만 계속 들고 다니면서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경영조직론은 외울 게 많아요. 아시는 것처럼. 외울 게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한 권으로 단권화를 해놓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돌리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되나요? 사전에 그건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하나 더 말씀드릴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원래는 9시가 본 수업 시작이에요. 그쵸? 근데 내일부터 뭘 하셔야 되냐면 8시까지 오셔서 50점짜리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됐나요? 기출문제를 50점짜리를 이제 풀어야 되는데 선생님 저는 답안지를 한 번도 쓴 적이 없어요. 연기도 안 들어서 답안지를 아예 쓸지도 모르고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일단은 모의고사는 50점짜리를 중심으로 내되 25점짜리도 같이 드릴 거예요. 그럼 답안지를 처음 쓰시는 분들은 25점짜리를 모의고사 풀어서 내주시면 되고 25점짜리 이미 풀었다. 나 연기도 듣고 특강도 들어서 25점짜리 다 풀었다. 이러시면은 50점짜리로 바로 들어가시면 돼요. 됐죠? 이 모의고사 문제는 다 기출문제 풀이고요. 기출문제 풀이를 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발 시험 준비를 위해서 공부하지 마세요. 일단은 오늘 나간 복습 내용을 오늘 하루 동안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자기 전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낸다라고 했지 제가 문제 알려드릴 거거든요. 그러면 나 그 문제가 나왔을 때 목차를 이렇게 짜야지 이렇게 써야지 라는 정도로만 구상을 하시고 주무시면 돼요. 근데 막 제가 무슨 문제를 내겠다라고 했더니만 그 문제의 모범 답안을 막 다 만들어가지고 그것만 달달 외우고 있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모의고사는요. 점수 안 나갈 거고 등수도 안 나갈 거예요. 아셨죠? 그냥 우리가 정리한 기본 내용을 문제에 맞게 응용한다면 어떻게 발췌돼서 응용이 되는가 그거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지 점수와 등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조금 그거는 유념을 해서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부터는 여러분 8시까지 오셔야 되고요. 분명히 개인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수업 끝나면 저한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말씀하실 거예요. 선생님 저는 집이 멀어서 8시까지 도저히 못 오는데 뭐 오후에 써서 내도 되나요? 아니면 저는 뭐 이틀 뭐 다음 날에 써서 드려도 되나요? 이런 식의 개별 사정으로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실 건데 그거는 제가 거의 채점평을 통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8시에 모의고사 본다는 거 복습형 모의고사입니다. 그거 하나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일단은 진도 내용은 여러분 쭉 보시면은 아마 알 것 같고요. 이대로 그냥 쭉 나갈 거고 진도를 그날 다 못 나간다 하더라도 일단은 저희는 보강은 없는 형태예요. 하셨죠? 공부 계획은 딱 맞춰서 끝날 겁니다. 다음 두 번째로 무슨 말씀을 드릴 거냐면 답안 작성 및 첨삭 안내라고 해가지고 내용 좀 보겠습니다. 한 장짜리가 나갔을 거예요. 일단 저희가 인원수가 많습니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혼자 다 하려고 했는데 그 인사관리 때도 지금 거의 이 사이즈였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딱 해보니까 100부를 하루 동안 하는데 아예 잠을 한숨도 못 자고 다음날 2일차 강의를 들어왔어요. 제가 100몇 부를 했는데. 그쵸? 그래서 이게 조금 인원수가 너무 오버돼서 혼자 하기에는 좀 벅
벅찰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반반씩 나누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합격자 분하고요. 됐죠? 근데 합격자 분은 이제 2명이 로테이션으로 돌아갈 거고, 이제 저는 고정적으로 갈 거고요. 이렇게 해서 반반을 계속 할 건데요. 일단 첨삭 형태에 대해서 좀 안내를 해드리면요. 자, 첫 번째, 모의고사는 복습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오늘 진도 나간 내용을 복습을 충분히 하시고 내일 아침에 확인 차원으로 모의고사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다음 두 번째로는요. 답안 작성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매회 25점 문제를 함께 드리니까 25점 기출문제 답안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모의고사 시간은 8시부터 8시 50분. 50점짜리 문제는 50분까지예요. 다음에 네 번째로는요. 그날 시험 본 답안지는 당일에만 받을게요. 오후에 낸다. 저는 늦게 와서 오후에 시험 봐서 뭐 2시쯤에 해서 내면 안 되나요? 그거는 카운터에 내시고 저한테 따로 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따로따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답안지를 받으면 그게 이게 쌓여요. 답안지가 자꾸 쌓이고 이게 지금 어느 답안지가 어디로 들어가는지 분류가 전혀 안 돼서 정신이 없어서 제가 받진 않을게요. 개별적으로. 저는 개별적으로 안 받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만약에 제가 결석해서 답안지를 작성 못했습니다. 근데 답안지는 첨삭 받고 싶어요. 이러시면 거기 카페 주소 있죠. 저희 카페에 첨삭 게시판이 있어요. 주말반은 이 게시판 통해서 첨삭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본인이 푸신 답안지를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리세요. 첨삭 게시판에. 그러면 주말반 첨삭 나갈 때 한꺼번에 나갑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세부 내용 첨삭하고 전체 내용 첨삭 두 가지가 들어갈 건데 세부 내용 첨삭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신 답안지에다가 밑줄이나 동그라미 표시가 다 될 건데 이거는 키워드나 아니면 핵심 문장 위주로 표시를 해드리는 거고 만약에 답안지를 폈는데 내 답안지에 밑줄이 없고 동그라미가 없다. 그럼 본인은 키워드 암기가 많이 안 돼 있으신 겁니다. 됐나요? 반성하셔야 됩니다. 밑줄이 많이 없다면. 됐어요? 그러니까 뭐 건질 문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하나 좀 봐주시고, 다음에 답안지 맨 아래에는 다음과 같은 첨삭지가 끼워져서 나갈 겁니다. 부착을 하려고 했더니 너무 우리 총무님이 일이 많아져가지고 끼워져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서론 같은 경우에 어떻게 이제 무슨 내용이 들어가면 좋은지, 본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다루어져야 되고 또 어떤 내용이 틀렸는지 아니면 이건 뭘 잘했는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 결론이라고 해서 전체 내용에 대한 평가 들어갈 거고 총평 그리고 장점 단점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인사관리 하던 것과 똑같이 갑니다. 됐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하나 유념해 주실 거는 이 첨삭평이라고 나가는, 즉 이 개인 첨삭지는 조금 잘 읽어봐서 반영을 좀 해주시고 특히 개선점이라고 돼 있는 것은 다음번 모의고사에 반드시 고치셔야 되는 점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고치셔야지만 2기에 들어가서 편합니다. 됐나요? GS 2기 들어가서 맨날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때 가서 답안지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답안지 어떻게 쓰는 거예요? 서론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본론은 어떻게 쓰는 건가요? 이거 전체 아우르는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계시면 큰일 납니다. 됐어요? 일단 그런 방식 자체나 아니면 조금 익숙함은 저희는 1기 때 다 끝낼 거고 2기 때는 순수하게 정리하고 시험에 적용하고 정리하고 시험에 적용하고 이 시스템으로 갈 거예요. GS 2기는 제 수업은 아시나요? 제 수업은 GS 2기 75점부터예요. GS 3기는 100점으로 바로 들어가요, 저희는. 됐나요? 왜냐하면 0기 때 25점 다 풀었고 1기 때 50점을 다 풀었기 때문에 2기 때 충분히 50점 하나 25점짜리 하나 동시에 풀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상정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지금 1기 때 저랑 처음 보시는 분들도 답안지 작성하는 방법 충분히 익숙해지셔야 될 거예요. 됐나요? 이미 연기 때부터 막 너무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 답안지 기기가 된 생동차들도 많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빨리 마무리를 잘 하셔서 1기 때 바짝 따라잡으시고 3월 안에 답안지 작성 방법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조금 숙지를 잘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하나 말씀드릴 거고, 다음 뒤에 벽에 면대면 대면 첨삭 신청이 돼 있습니다. 신청서가 돼 있습니다. 신청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원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원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기에다가 뭐 신청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번 주 목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두 번으로 잡았습니다. 원래 인사관리는 금일 이렇게 했었는데, 마지막에 있는 첨삭 같은 경우에는 1회차부터 9회차까지 모의고사 시험지를 한꺼번에 이제 거의 검토하는 시기였거든요. 그리고 첫 주에 있었던 대면 첨삭은 거의 방향에 대한 첨삭이 많이 나갔던 것 같고요. 근데 확실한 거는 첫 주에, 그러니까는 초기에 빨리 대면 첨삭을 받으신 분들은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가셔서 그런지 마지막에 월등히 좋아지셨고, 마지막에 한꺼번에 걷어서 가져오신 분들은 앞으로 다시 개선해야 되는 점들이 더 많이 발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싸리 대면 첨삭은 조금 초반에 땡겨가지고 앞으로 뭘 개선해 나가야 되는지 개선점을 빨리 잡아드리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조금 앞으로 땡겼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로 하나 잡았고 다음 주 화요일로 하나 잡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간대 보시고 신청 가능하다라는 시간대에 신청을 하시고 싶으신 분만 신청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막 동시에 두 번 다 신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한 번만 해주세요.
아셨죠? 일단 한 번만 해주세요. 웬만하면은 다 돌아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씩만 신청을 받는 걸로 그렇게 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진행 어떻게 될 건지 좀 이야기를 드렸고, 당장 오늘 내용을 잘 복습하셔서 내일 모의고사를 보셔야 돼요. 아셨죠? 오늘 내용은 잘 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잔소리 좀 했고요. 다음에 저희는 이제 바로 들어갈게요. 분량이 많고 설명할 게 많아서요. 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4페이지입니다. 조직의 이해라고 해서요. 이쪽을 좀 펴주시고요. 다음에 전반적으로 조금 설명 한번 해드리고 차근차근 내용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경영조직론 자체에 대해서 뭐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경영조직론 가볍게 과목 먼저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경영조직론이라는 것은 일단 크게 저희가 미시조직 이론과 그다음에 거시조직 이론을 합쳐서 보통 경영조직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영조직론은 그러면 미시조직 이론, 거시조직 이론의 총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는 잘 모르겠죠. 그렇죠? 그럼 대체 미시는 뭐고 거시는 뭐냐? 이런 궁금증이 좀 있으실 거예요. 일단 경영조직론이라는 거는요, 조직 이론의 총합이에요. 되나요? 자, 조직 이론의 총합. 그럼 조직 이론이 무엇이냐? 총합. 조직 이론이라는 거는 조직과 관련된 모든 과학적 접근 방식들의 총합입니다. 되나요? 자, 그럼 하나씩 조금 미리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거를 들어야지 답안지를 쓸 때 어떻게 답안지를 중점적으로 전개해야 되는지, 공부할 때 어디를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좀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원론적인 얘기지만 하고 들어갈게요. 조직 이론의 총합이라고 하는데, 조직 이론이라는 건 일단 조직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건 맞지만 조직에 관한 뭐라고 했나요? 과학적 접근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보통 합니다. 자, 과학적으로 조직을 접근한다라는 건 딱 하나예요. 조직 자체, 그러니까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일어나는 현상 자체가 무엇인지를 밝혀내고, 됐어요? 그 현상이 대체 무슨 원인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고, 그 현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인과관계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는 이 현상을 내가 통제할 수 있느냐, 아니면 이 내부 현상을 통제할 수 있느냐, 나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거에 대해 검토를 하는 것이 과학적 접근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늘 네 글자를 달고 살죠, 입에. 자, 첫 번째, 조직에 관한 뭡니까? 기술. 기술은 뭐예요? 객관적 현상을 그대로 나타내는 겁니다. 그 다음 뭐예요? 두 번째는 설명과 예측이라는 걸 합니다. 설명이라는 거는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을 말하고요. 인과관계를 알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미래에 대한 예측 역시도 가능해져요. 자, 그러면 기술, 설명, 예측을 통해서 대체 무엇을 하려고 우리가 이 짓을 하는 거냐? 통제라는 걸 위해서 합니다. 통제의 개념 정의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죠. 내가 보기에 마음에 드는 상태로 완전히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현상을 밝혀내고 그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마지막으로 내가 원하는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보시면, 조직이라는 거는 저희가 이따 정의를 볼 거지만 조직은 생존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얘는 자기들의 목표 달성이에요. 조직은 사람들이 모인 거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모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하는 공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이들이 상호작용함으로써 대체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려 하느냐?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만드는 게 통제예요. 됐어요? 그럼 이 가장 바람직한 상태로 만들기 위한 이 통제를 위해서 조직 내 외부의 현상을 객관적으로 밝혀내고 그 현상이 왜 발생하는지, 그래서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이해하고, 맞아요? 그 다음 마지막 뭐예요? 이제 손을 내는 거예요. 되나요? 이해했죠? 이게 조직 이론이고 저희가 조직 이론을 공부하는 이유예요. 되나요? 자, 그리고 하나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게, 조직 이론, 경영조직론을 공부하시는 우리는 뭐다? 무조건 사장님이에요. 관리자고 사장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 조직이 나의 조직이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우리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만 계속 고민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러한 조직이론에 대한 과학적 접근 방식을 미시조직이론과 거시조직이론으로 나뉜다라는 것은 대체 무슨 말이냐? 미시조직이론은 뭐를 볼 것 같아요?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러한 뭐예요?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내 외부의 현상을 설명하고 그 현상의 원인과 결과를 밝힌다. 이거잖아요. 미시조직이론은요, 그냥 쉽게 말하면 조직의 내부 현상에 집중해요. 조직 내부에 누가 있어요? 종업원. 됐어요? 자, 그래서 미시조직이론은 여기 옆에 지워도 되죠? 다 썼으니까 지우고 할게요.
자, 그래서 미시 조직 이론은 조직 내에 종업원, 즉 개인이라고 합시다. 개인과 그다음에 집단, 그리고 개인과 집단의 상호작용까지 모두 망라하는 조직 자체의 뭐를 봅니까? 행위를 조금 보는 편입니다. 그런데 이 조직 자체 행위는 사실 거시조직 이론 쪽에서도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미시조직 이론은 이해하기 쉽게 단순히 조직 내 개인과 집단의 행위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죠. 되나요? 한마디로 미시조직 이론은 딱 행위론이에요. 행위론. OB,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Organizational Behavior. 그쵸?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영학과에서 배우는 OB, 조직 행동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시조직 이론은 조직 내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조직 자체와 조직 밖을 봐요. 무슨 말이냐? 얘는 조직 자체가 대체 어떠한 아인지를 밝혀내고 이 조직 자체와 누구의 관계를 봅니까? 외부 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봐요. 되나요? 자, 조직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개를 기억하시면 돼요. 뭘까요? 늘 얘기하는 게 아니죠. 처음 만나는데, 죄송합니다. 자, 조직 자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하냐? 조직 자체의 체형을 알아보기 위해서 조직 구조를 보는 거고. 그죠? 근데 우리가 몸뚱아리만 있습니까? 우리 뭐도 있어요. 영혼, 정신이 있잖아요. 그쵸? 조직의 정신머리를 알아보기 위해서 뭘 보는 거예요? 조직 문화를 보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조직 자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조직 구조와 조직 문화를 공부하고 난다면 이 조직 자체는 살아있는 환경 내에서 생존이라는 걸 하기 위해서 대체 환경과 어떤 관계를 갖는지,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는지를 살펴봐요. 이해하셨나요? 이게 전체 구조예요. 끝! 여러분이 제일 어려워하시는 건 이제 여기입니다. 저기는 어려운 이유가 있습니다. 경영학 책 중에서 이 부분이 정말 잘 정리된 책이 없고, 그러니까 뭐 하나 딱 수험적합적으로 떨어지는 기본서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많이 어려워하시는 부분이긴 하고, 그리고 너무 추상적인 이론적 성격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여기가 더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긴 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는 잘 공부되실 수 있게 정말 제가 이제 이거 6년 차잖아요. 6년 동안 정말 수업용으로만 연구해서 체계를 이번에 다시 다 개편했어요. 그래서 요 구조로만 가셔도 이번엔 자신 있습니다, 제가. 됐나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양자에 대한 접근 방식이 좀 달라져야 됩니다. 저희가 노동법 1, 2를 보는 것처럼 경영조직론도 1, 2를 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볼 건데, 일단은 약간 접근 방식이 달라져야 돼요. 제가 여태까지 기출된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보면 일단 그거는 수험을 준비하는 사람의 기본 자세죠. 기출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래서 어디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어디는 좀 쳐내도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자꾸 내가 1년 동안 준비를 해야 되는지는 기본이에요. 그쵸? 그래서 쭉 이렇게 살펴보면 미시조직 이론하고 여기 거시조직 이론은 살짝 공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되고 출제 경향도 점점 달라지고 있어요. 됐나요? 자, 첫 번째, 미시조직 이론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 게 가장 좋냐면 그냥 일정 구조 하에서, 제가 일정 구조 다 맞춰놨거든요. 구조 하에서 최대한 넓고 얕게. 어려운 게 없으니까요. 미시조직 이론은. 됐어요? 여기서 문제 나와봤자 그냥 여러분 암기한 거 수준에서 쓰면 다 맞는 문제들이에요. 됐어요? 근데 최근에 조금 바뀌긴 했어요. 작년 커뮤니케이션 문제 같은 거는. 조금 바뀌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여러분이 암기하면 다 대처할 수 있어요. 이쪽은. 근데 이쪽 같은 경우에 거시조직 이론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일정 구조 하에서 가되 얘는요. 일단 좁고 깊게 해요. 얘는 이해가 안 가면 손을 못 대는 문제들이 나와요. 됐어요? 자, 이렇게 좀 공부를 하시는 걸 가장 권하고, 그리고 기출의 경향은 일단 50점짜리 문제가 계속 어디서 나오고 있어요? 거시조직 이론에서 수년째 출제가 되고 있어요. 왜냐면 미시 쪽에서는 이미 나올 문제들이 거의 다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기출됐던 것들이 자꾸 재탕에서 나오죠. 근데 거시조직 이론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손을 안 댔었는데 최근 한 19회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자꾸 손을 대기 시작했어요. 그쪽이 아직 노다지고, 이런 거 공개 강의에서 말하면 안 되는데, 자, 그쪽이 일단 노다지고요. 안 나온 부분이 워낙 많고요. 그리고 여기는 공부를 해야지만 돼요. 티가 나요. 여기 써보면.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경향은 이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 50점짜리가요. 됐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공부하실 때 그럼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알겠나요? 일정 제가 구조를 최대한 잘 외워지게 좀 만들어놨어요. 만들어놨고, 어떤 기본서에서 있고 어떤 기본서에서 없고 하는 것들 최대한 그런 리스크 부담 안 하시게 최대한 다 끌어 모아놨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좀 미시조직 이론은 이런 식으로 좀 얕고 넓게 가시고, 빠짐없이 거의 보는 식으로 얕고 넓게 가시고, 거시조직 이론은 조금 깊고 이해 베이스로. 여기는 이해가 돼 있으면 사실 암기할 게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되나요? 이렇게 해서 좀 공부 방향을 잡으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노동법 1, 2처럼 경조도 1, 2이기 때문에 분량은 많아요.